포기하면 아마추어, 프로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이가 되겠습니다. 박앵커의 프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500시간입니다. 주파수를 맞춘다고 사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좋은 종목 찾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이 권홍석 주임이나 박재영 차장님께 주신 종목들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들 종목의 타이밍 잡기, 주파수 맞추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주식시장 참가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 포트는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는데 기분 좋게 이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풀어보죠. 권홍석 주임, 박재영 차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재영 차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저희 시청률이 1위 했어요. 네. 이 시간대 1위. 와우, 엄청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내 덕이다, 내가 한몫 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이 코너의 기획 자체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시청률이 나왔고 이것 좀 끌어가려면 아무래도 우리 권주임이랑 저랑 좀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서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부분 약간 좀 책임감을 갖게 하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일원으로서 저희 식구니까요. 일단 같이 이 시청률 이 탄력을 좀 계속 같이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권주임님 어떠세요? 시청률도 그렇고 권주임님께서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 외모가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이발도 하시면서 표정도 밝아지시고 저희 방송에 의미 있으시죠? 삶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외모도 좀 바꾸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종목도 좀 급등을 하는 위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종목 발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잘 나면 네. 당연하게 이제 시청률도 따라올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 종목 급등주 발굴을 최대한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발굴이란 말이 굉장히 설레긴 하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급등주만 쫓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포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급등이 그렇게 반갑습니다. 때마침 급등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4월 30일경에 박민영의 궁금주, 흥국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고 그 당시에 권홍석 주임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때 당시에 박재영 차장님 제가 직접 캐치했고요. 흥국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얘기할 때 권 주임님 보세요. 외모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확실히. 일부러 저런 사진을 갖고 있는 아니에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흥국 포인트로 꼽았던 건데요.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때 권 주임님께서 그러셨어요. 무상증자는 쪽박 아니면 대박이다. 근데 이거 대박인가 봐요. 상한가 갔어요. 네, 일단 흥국의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을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 변동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주식이 입고되는 그날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박이지만 현재 이게 1대1 무상증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5대5로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블이 가야지만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 본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입고가 되는 그 주식이 들어오는 날, 전날, 그리고 훗날 이렇게 좀 이후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흥국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주식이 입고 들어오는 날, 그리고 주식이 입고된 다음 날, 다다음 날 정도는 거의 이제 피크 타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 코디엠이라든지 그런 무상증자를 해서 또 무상증자 플러스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러한 양상들을 많이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 대다수 향후의 차트를 보면 쭈루루 흘러내리는 이러한 그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에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뉴 투자의 신님이 흥국 여기서 나왔던 종목이죠. 그때 조금 사봤는데 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어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투자의 신님한테 권 주임님께서 전략을 주신다면 그 무중이 들어오는 날이 아마 25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들어오고 나서 보고? 네, 일단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오늘 상한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 그러니까 1, 2, 3로 한다고 치면 내일 정도 아마 아침 시초가에 좀 갭 상승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물량을 일부 정리를 100% 해도 좋고요. 일부 정리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입고 들어오는 물량은 입고된 다음 날, 다다음 날 내지는 한 뭐 이틀 내지 3일 내지 정도, 3거래 정도에는 전량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괜찮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하면은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 가지고 그냥 계속 스윙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투자하신 분께서 방송 보고 계시다면 분명 도움되는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흥국 보유자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저희 포트 살짝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트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화면에 포트가 잡히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네요. 자, 큐렉소와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일단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티웨이 홀딩스 4% 수익이고요. 유니테스트 2%대, 유니드 오늘 탄력 좋게, 또 큐렉스도 오늘 2% 올라가면서 일단 손실 구간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자, 박재영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매도한 이후에 주가 탄력이 좀 좋고요.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한국가스공사 특히요. 저희 PD님이 이거 왜 팔았냐고 막 매일같이 얘기하세요. 전혀 그런 생각 없고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앞으로 잘할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한두 종목 안 놓쳐보신 분 없을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이거를 예측하고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하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삼았을 때 대북 관련돼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신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네. 제가 가져왔을 때도 이제 PNG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핵심은 보장이율이 높아져서 얘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지. 러시아와 PNG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 실적을 예측을 했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딱 팔았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 합리적으로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내복이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실적 좋고 좋은 종목들 더 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풀 내에서 고르면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잠시 잠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스포츠도 그렇고 다 그런데 멘탈 게임이거든요. 네.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될 것도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멘탈이 무너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다른 종목에서 이만큼 좀 수익을 낼 수 있게 노력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차장님이나 권주임님의 멘탈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매번 이렇게 방송 전에 제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두 분 믿고 저는 이 시간 맡겨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러한 질문은 계속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지금 포트 손실 얼마 되지도 않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내비쳐 주실 만한 종목 어떤 건지 보죠. 두 남자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요. 박재영 차장님은 LS네트웍스 그리고 썬데이토즈이고요. 권주임님은 대림 CNS, 하나머티리얼즈. 다들 조금 익숙하면서도 또 궁금증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권주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대림 CNS 어디서 집에선가 이 로고를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까운 거죠, 저희 생활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딛고 있는 이 밑에도 대림 CNS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생필품이 아니고요.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간 엄청난 PBR도 낮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상황에서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수혜가 나타나면서 시멘트,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파일, 여기에 대한 수혜가 부각되면서 기관이 거의 6거래일째 순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말씀 주셨다시피 보니까 기관 매수도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도 있고요. 정확히 매출처가 어디서 좀 많이 잡히고 있는지 그걸 좀 볼까요? 네, 일단 대림이라고 들어가서 이제 대림그룹이 제일 큰 회사죠. 대림 건설 그리고 사모 그리고 고려개발 이 대림에 대한 건설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거의 매출 비중이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림 산업이 계속적으로 뭐 건설 수주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콘크리트 파일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호 용박에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대림 CNS. 그럼 지금이 16,000원대거든요. 만약에 지금 방송 보고 나는 관심 있었던 종목이야 하고 매수를 한다면 가격 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격 라인은 급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한 2.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그 건설과 현재 그 섹터 보시면은 건설과 그리고 양회,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한 1차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내일 내지 이틀 정도 다시 이제 순환매, 남북 경협주가 테마에 따라서 순환매를 할 때 그때 만약에 빠진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시멘트 그리고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가장 좀 덜 오르고 앞으로 좀 성장 가망성이 있는 종목이 아마 대림 CNS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림 CNS 확 구미가 좀 당기긴 하네요. 박재영 차장님, 박 차장님께서도 콘크리트 기둥 세우는 업체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TV홀딩스가 있었죠. 맞죠. TV홀딩스는 이미 저희 포트에 네.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TV홀딩스에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 주셨었고요. 그럼 대림 CNS는 어떠세요?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건설 쪽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건설 쪽이 왜 분위기가 좋아지냐면요. 원래 좀 저평가였죠. 원래 저평가였는데 올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 밸류에이션이 쌓여. 이거 가지고 시장을 올리려면 시장이 아주 박살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럴 때 많이 시장이 PBR이 싼 게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럴 명분이 없었습니다. 성장주가 올라가는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대북 관련 이슈가 빵 터지면서 맞아요. 계기가 됐죠. 네,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업종들. 철도가 성장 산업인가요? 사양 산업이잖아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네, 대림 CNS. 제가 잠시 감기 때문에 목을 좀 축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멘트를 마무리하셨네요. 일단 대림 CNS 좋습니다. 4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기관 매수 살아있고 지켜보면서 다음 종목은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LS 넥터스. LS 네트워크스 하면 프로스펙스인가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프로스펙스라는 걸 제 입으로 말하네요. 왜요? 프로스펙스가 뭐 어때서? 상대적으로 저는 프로스펙스보다는 뭐 나이키, 그렇죠. 아디다스 이런 거를 하죠. 옛날에 조선 나이키라고 놀렸죠. 맞아요. 저는 이제 프로스펙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사실 저는 근데 예전에 김연아 선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김연아 씨가 광고했을 때는 신었어요. 우리 피겨 여왕이죠. 그렇죠. 피겨 여왕이 광고했을 때는 이 LS 네트워크가 꽤 괜찮았는데 이제 본업은 약간 조금 안 좋아졌고요. 새로운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데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데요? 이 회사는요.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지만 금융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베스트. 네. 이 회사가요. GNA 사모투자 원래 일반 기업이 금융회사를 살 수 있나요? 소유할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은행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못하죠. 이제 그런 법에 걸려서 직접 투자는 안 했지만 사모투자회사, GNA 사모투자회사라는 자기가 이제 자본을 실은 그 회사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실적은요, 본업은 얼마 안 돼요. 이거 뭐 별도로도 이제 실적은 뭐 8, 90억 나오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요. 계속 사업이,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보면요. 330억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결로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실적이 포함이 된 실적이거든요. 계속 적자였다가 이베스트 최근에 증권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 계속 이베스트를 운영할까?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GNA 사모투자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이제 매각하려는 가격이 4천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LS 네트워크스의 시총은 2,800억대입니다. 지분율은 84% 가지고 있거든요. 자사주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지분이죠. 그러면 꽤 쏠쏠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증권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LS 네트워크스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지분법 손익으로 372억을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 밸류에이션으로 치면요. 2,800억인데 370억 지분법 이익이잖아요. 10배가 안 돼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증권업 호황을 틈타서
매각을 해서 출구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얘들이 팔려고 제시한 가격이 4천억인데 요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 봐야 되고요. 얘들이 알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알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LS 하면 알 것 같아요. 네. 용산타워. 저 맞습니다. 가족 중에 사실 LS 직원이 있어서. 그래요? 용산에 건물이 있어요. 지금 강남 빼고 가장 알짜배기 땅이 어디죠? 용산. 맞습니다. 용산에 땅이 있고요. 얘들이 IMF 때 좋지 않아서 자산 재평가를 했어요. 그때 전체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5,288억 원이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죄송합니다. IMF가 아니고 금융위기. 네. 2009년도에. 그럼 그때 땅값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지금보다 쌌죠. 거의 최바닥에서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투자 부동산 가치가 5,288억이었습니다. 이제 10년 지났거든요. 잘했네요. 10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낮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PBR 밸류에이션으로 0.4배 정도 하는데 실제 가치로 따져본다면 이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800억짜리가 순이익이 300억 넘고요. PBR 밸류에이션 2,800억짜리가 투자 부동산만 5,200억, 그것도 2009년에 평가한 가치로만. 그렇다라는 것은 뭐 자산 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요. 네.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현대차 얘기할 때 뭐 현대차가 주주환원책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 본업인 차를 잘 팔아야지 이러면서 늘 보수적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LS 네트워크스도 뭐 금융 투자 뭐 잘한다 해도 본업인 게 안 되면 어찌됐건 그건 리스크 아닌가요? 그게 뭐 맞는 이야기인데 몇몇 작은 업체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 현대차는 워낙 크고 분석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증권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상상인이라는 텍셀레스컴이 저축은행 2개 인수하고 뭐 5천 원에서 몇만 원이 갔죠. 실적이 좋아져서 재평가를 받은 겁니다. 유진기업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이마트 팔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 현금으로 저축은행도 사고 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LS 네트워크스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돈만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돈 쥐고 있으면서 본업이 계속 안 되면서 실적이 계속 까내려간다. 그러면 저평가 요인이지만 그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네.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우리 박앵커가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2014년에 5,400원 하던 주가가 본업이 계속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 부동산 가치도 이 정도면 너무 싸네. 이런 뭐 저같이 종목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싸다라는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S 네트워크스 뭐 현대차와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권주현님은 어떠세요? 권주현님 이 종목에 뭐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상 뭐 괜찮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거의 2년 내지 3년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그 M&A를 투자를 잘하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 좀 평가가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KC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M&A 같은 거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매각 대금을 다시 회사로 뭐 환수를 하는 이런 그 1년 구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까지는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이제 좀 힘겨운 싸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권홍섭 주임이라면 나는 지금이라면 LS 네트워크스 안 산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고점 뚫고 상승 추세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한번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매너저 모습도 참 사실 좋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막 서로의 종목을 막 치열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또 이런 모습은 또 훈훈한 느낌이네요. 자, 권주임님의 종목 이어서 하나 더 보죠. 하나머티리얼즈. 실리콘 부품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이 시점에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계속 견고하게 박스권 상단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회사가 이 실리콘 관련돼서 장비 납품을 하고요. 시가 장비 납품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또 소모품, 부품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그 3월이었죠. 저저번 달 3월 달에 증설을 하는 그 공장 증설하는
시공사식을 했는데 네. 이 회사가 그런 캐파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캐파 수주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1분기 매출액도 거의 YOY로 한 82%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꾸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그 주가 행보 흐름이 2분기 때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반도체 산업이 업황 호황이 다시 되면 더욱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2년 동안 큰 부침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좋아하긴 해요. JYP엔터 이렇게 흔들리기 전에요. 뭐 지난해부터 정말 꾸준하게 예쁜 차트였잖아요. 지금 하나마트리얼즈 차트가 조금 예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 차장님, 41,000원의 하나마트리얼즈 이 종목은 어찌 보세요? 실리콘 카바이드인가요? 탄화규소린? 요거 하는 업체, 저는 TCK가 TCK.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하나마트리얼즈가 이쪽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사실 살아있는 업체들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마트리얼즈인데 뭐 이런 종목들 다시 뭐 대북 테마 끝나고 바이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또 이런 상승 추세,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적이 좋아질 그리고 업황이 좋은 반도체 부품주, 소재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트리얼즈도 흐름 나빠 보이진 않네요. 좋습니다. 하나마트리얼즈까지 들었고요. 또 한 종목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일단 썬데이토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인데 저는 썬데이토즈가 애니팡으로 막 한참 이슈가 될 때 이후로는 잘 안 봤었거든요.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든 애니팡이었죠. 하트 열풍. 정말 대단했어요. 소식이 10년 끊겼던 친구들도 하트를 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원 IP 그러니까 게임이 하나뿐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위베어베어스라고 우리 이제 박민영 앵커는 알지 모르겠어요. 곰 3마리가 나오는. 곰 캐릭터는 아는데 네. 그 게임을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셨어요, 차장님? 화면에 나오는 저건가 봐요. 저는 이 썬데이토즈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번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스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좀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20, 30대한테 인기가 있고 5월 중에 북미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IP는요. 미국에서 이제 캐릭터 만화로도 있는 그런 IP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북미에서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각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원 IP 리스크, 그러니까 IP가 하나뿐이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도 모양 비슷해요. SK네트워크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비슷한 차트네요. 언제적 애니팡이냐 그러면서 주가 계속 박살이 났는데 최근에 위베어베어스 올해 1월 달에 출시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작 이제 모멘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를 재평가하게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박 차장님보다는 권주임님이 좀 더 젊잖아요. 조금 더 영하시잖아요. 네. 나이를 봤을 때. 박 차장님 죄송해요. 슬프네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권주임님 어떠세요? 이거 위베어베어스 해보니까 감이 있다? 될 것 같다? 저는 아직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안 하셨어요? 네. 게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검은 사막을 최근에 해서 나와서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현재 게임주들의 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토즈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죠. 네. 예, 이러한 그 주식들이 숨은 이러한 그 제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43,900원 찍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경영진이 한번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게임 사업을 좀 하면서 북미 출시까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러한 지금 업황이 나쁘지만 게임주에서는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좋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두 분 걸 제가 다 살 수도 없는데 하나씩만 그럼 추려볼까요? 박 차장님, LS네트워크냐 썬데이토즈냐? 글쎄요, 어렵네요. 저는 지금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LS네트워크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고 해서 많이 사기는 좀 어려워요. 10만 주씩, 20만 주씩 사기는 어려워서 우리한테 좀 맞지 않나 싶네요. 우리한테 맞다고요. 이런 또 반전의 얘기. LS네트워크. 그리고 권주임님께서는요. 하나마트리얼즈가 대림 CNS 둘 중에 내 거 오늘은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저의 경우에는 대림 CNS가 대림 CNS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한 3일 내지 뭐 일주일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쌍용 양회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몇 배씩 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한번 저희도 한번 편승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종목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분명히 마음 가는 종목도 있고요. 또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다 좋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어제처럼 들기도 합니다. 박 차장님 제가 오늘 어떤 거 살 것 같으세요?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면? 그래서 오늘 제가 촉이 좀 떨어져서 오늘 대림 CNS 살 것 같네요. 대림 CNS. 권주임님은요? LS 네트워크스 사실 것 같아요. 두 분 겸손하게 가시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 같으신지 뭐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시기엔 너무 제가 금방 선택할 거라서요. 자, 저의 오늘 매수 종목은요. 오늘 제 포트가 거의 빨간불을 다 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대림 CN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박재영 차장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무슨 종목을 살지까지 뻔히. 그럼 박 차장님 제가 이 포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몇 주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5주, 4주는 좀 그렇잖아요. 네. 5주 떡 떨어지게 정도 가야죠.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16,450원에 5주 매수를 넣었고요. 체결이 됐습니다. 대림 CNS 지금 제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16,450원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대림 CNS 아까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포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큐렉스와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포트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요. 권주희님. 네. 포트 살짝 내 포트라면 이렇게 하겠다. 오늘도 한번 AS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일단 새로운 또 신규 종목이 또 편입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조금 한 보름 내지는 한 달 정도 걸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공격적으로 한다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엑시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큐렉소가 진짜 고민이에요. 박 차장님. 네. 제가요. 이 네. 권주희님은 계속 아니다 싶을 땐 큐렉소 빨리 빼보자. 공격적으로 할 거면 추가 매수를 해라. 얘기하시는데 박 차장님께서는 큐렉소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빠진 종목을 저는 더 사는 거는 사실 제 스타일이랑 좀 잘 안 맞고요. 네. 기다려보면 원래 투자 포인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생각했던 가격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비율이 내가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고 해서 안도를 느끼면 안 돼요. 전체 네.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물을 타는 건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추가 매수는 반대. 일단 네. 두 분 다 아예 매도 쪽으로 조금 차라리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은 수익 구간, 오늘은 이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 좀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박앵커의 500시간 너무 훌쩍 지나갔네요. 권홍석 주임, 박재영 차장님 두 분과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